골프대회 수행하는 겁니다. 네, 조건부지정 말씀하셨는데, 네, 잠깐만요. 조건부지정 말씀하셨는데, 네, 좀 이따가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실행이 되는 처음에 말씀을 좀 놓쳤어요. 조건부지정에 대해서 네. 어떤 조건이고 네. 이 조건이 이제 충족될 경우에 사업이 언제부터 이제 실행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번에 집중화 단지를 지정한 모든 지자체 공통적으로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우리 태안만 조건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2개사 이상이 해상 통역을 해야 한다는 직접 파의 원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군인 작정성 검토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조건의 달성은 조건에 의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금년 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직접과 지정 이후에 내년 초가 가장 적합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싱가포르에 비나 에너지 대표도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조건부 이외에 이런 부분에서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원의 한기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비작전상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완강하게 부동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한 국방부와의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가요. 올해 안에 이 국방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한 지난 선거 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또다시 집적화 단지가 지정된 부분을 다루는 것은 선거 정책의 연장선으로 가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견강부일 뿐이고 선거와 이 사업의 추진은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측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영광의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몇 차례 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상용화되고 착공이 돼서 준공 이후에 가동이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드린다는 것이지 가동도 안 되고 상용화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한기석 기자는 어떤 제도로 우리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그러니까 애초에 공약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주 선임할 때 100만 원 정도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준공이 돼서 전기가 생산되면은 업자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접 하라고 하는 인센티브 형편도 우리가 받아내면서 우리 태양군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종의 보상금 또는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3천억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때 그 말을 했으니 왜 그걸 안 주느냐. 그러면 줄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의회에서 아직도 이익공인 조례 만들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무엇이 논의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야말로 분명하게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상당한 금액을 한기석 기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작전성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에 그 당시에 작전성 검토를 할 때에 육군, 해군 다 작전성 검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건이 이행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 계속 협의를 하면서 육군은 22km 떨어진 곳에 또 해군은 차태 그리고 한라인 공군의 경우에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그 이듬해 공군마저도 이러한 조건 계측 장비 부분에서의 조건만 이행되면은 다 조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몇 년간을 군작전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퍼펙트하게 이루어놨다는 부분을 드리고요.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요 에비덴스 그 증거를 서점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1년도, 22년도에 국방부와의 협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누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까? 국방부에. 이렇게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 명의로 우리한테 보내주는 이게 서적 아닙니까? 증거? 이렇게 되면 누가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런 말씀은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그렇다면 그 조건부를 공개하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조건부를 공개하실 수는 있나요? 여기서 하셨습니다.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21년도, 22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 우리 한기석 기자님 안보 하시는데 누구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은 업을 정부시죠. 환경부에서도 네.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건 안보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큰 문제 없이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자꾸만 이연해서 이 부분을 헐게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평가 절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자분들과 방송까지 왔기 때문에 팩트와 있게 질의응답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안 화민뉴스 이남열입니다. 그 21년도 태안군에서 국방부 관제사령부에 그 업체 제안서를 대행해가지고 두 번이나 그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그 제가 그 받은 확인된 문서에는 두 번 다 국방부 그 방공 관제사령부에서 부동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그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국방부 다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서류를 지금 보여주시는 저희 이남열 기자님 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정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제가 그러잖아요. 21년도에 네. 육군과 해군의 경우는 다 마무리가 됐고 네. 22년에 넘어가서 예. 마무리되지 못했던 공군의 경우에도 예. 제가 조건부가 이런 조건이니 이것은 우리가 즉 업자가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조건의 이행도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국방부의 어떤 안보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업자와 군부대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축 장비의 어떤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업자와 국방부에 또는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또 육군의 경우 요즘 우리가 국방부에 통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국방부에 대해서 능히 할 수 있는 것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의 개념인데 부동의 개념이 뭔가요? 그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중간 과정에서 서로 한 번 만나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오케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서신으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결론 나기 전에 부정이 됐으니 과정에서 부정이 됐으니 결과도 부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펼쳐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올바른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 결론에 그 부분은 능히 업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현재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정의가 저는 맞지 않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기자의 질문, 부정의의 도무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기자의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해안군이 업체 제안서를 2번에 걸쳐서 국방부 방공 관제 사령부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부동의 회신이 왔고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국방부에서 5차례인가 6차례 부동의가 왔어요.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 태안군이나 업체가 국방부하고 해소 방안을 찾지를 못한 채 지금 연내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연내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프로세스의 절차 과정에서 몇 번의 서류가 몇 년도에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류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1년도에 육군과 해군, 22년도 그 이전에 공군마저도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니 이것은 능히 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조건 이행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조건 이행은 현재 시기만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안보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폐 시설 이 부분이 대두가 됐었는데 요즘에 새로운 계측 장비, 즉 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최신의 장비를 그것이 가격이 얼마가 될 줄은 모르지만 업자가 이익을 내는 업자가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차폐 시설 또는 이런 부분에서의 계측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해서 그 요구에 응답하면은 요구 이행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조건의 이행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다음. 네, 신할 의원님입니다. 그 태안하면 폐쇄했다는 그 산업이 태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산품육 축제학과 단지가 태안의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 요소로 자기들끼리 계획을 잡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촉발될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 어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반대식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het떨어진 어떤 신부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여기에 대한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제 이 장기가 구성 가동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들어갈 혜택이 있다는 어떻게 그런 그 혜택을 나눠줄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민관협의회에서 마지막으로 3월 3일 날 우리 직접과 시승을 하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13명 중에 12분이 요 정도면 수용성이 100%는 아니지만 직접과 단지 지정에 부합하는 요건의 달성은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요. 또 우리 민관협의회는 우리 고령 수협까지 4개 수협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장 변호사, 충남연구원, 그리고 우리 어촌계, 그리고 선주협회, 선주협회도 우리 대안은 3개, 4개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민관협회가 구성이 됐고요. 또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우리 산자부, 즉 현재는 에너지부죠. 에너지부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하는데 에너지공단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 바로 수용성 거예요. 이 정도면 수용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수용 4개에서 3개가 찬성을 하고 1개가 아직은 찬성을 안 했는데 이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민관협의회 참여단체 이런 곳에서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23년도에 우리가 1163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태안에서 채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우선은 해상폭력이 가장 앞장서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앞에 나서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51%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더 이해도나 그 부분의 수정도가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IC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우리 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분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텁게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용성은 4개 수용에서 하나만 현재 수용을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더 한 명이라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파생되는 상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나 지원을 해드려야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꺼번에 이제 2개, 3개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네. 아니 충분히 그 설명 들었습니다. 됐어요? 다른 기자분들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스트 기자.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익통일 도입 때문에 말씀을 또 하셨는데 국민회에서 얼마 전에 폐회된 데서 요거를 상정 안 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했는데 상정조차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회에서는 지금 산장 지침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굳이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게
산자부에도 주민이익이 공유가 된다고 지침이 내려져 있다면 물론 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또 지정하면 또 좋긴 하겠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닌데 굳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수님도 이제 확실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요것만 가지고 넘기기에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군수님이 좀 답변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산자부에서 총론적으로 법률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누구들에게 우리가 소위 신바람 연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구체적인 강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요 강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을 제정하려고 하면은 의회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의미에 따라서 규칙만 우리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는 의회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구체적인 담보가 되어야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의 총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강론까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법률의 위기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는 것은 물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줘야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저것의 구체적인 그 부분의 협상이랄지 아니면은 업체에 대한 부담 또 우리의 요구사항 이런 것이 언론이 아니고 강론에서 즉 조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자체가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당연히 이 부분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도 어려운데 그것이 뭐 50이든 100이 되든 500이 되는 간에 우리 의회가 나서가지고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등을 밀어서 빨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라.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기본 방침이나 아니면 근거를 제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지금 3년 또는 3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그 저희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각설하겠습니다. 예, 태안타임즈 김종석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 4개 어촌계 중에서 3개 어촌계가 찬성을 하고 1개 어촌계가 반대를 한다. 어촌계가 저 수협. 네, 4개 수협 중에 그 어느 수협이 찬성을 하고 어떤 수협이 반대를 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발기장은 계속 알고 있으니까 그 수협장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분 나름대로 입장도 있으니까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분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함께 노력을 하고 또 함께 지켜갈 단지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의 몇몇 분들이 약간 강한 요구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할게요. 교수님 끝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달에 그 임기내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공약 2-5를 공표한 후에 삼선 불출마 선언을 그때 당시에 하셨었는데 이게 그럼 임기내 그 전국민 1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이익공유 조례가 안 돼서 임기내에 줄 수 없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앞으로도 향후라든지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싶다는 거예요. 저기요, 여러분들 가상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은 제가 재판할 수가 없죠. 저는 과정 그때부터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요, 8년 9년 걸린 거잖아요. 저희가 탐락풍력도 9년 10년 걸리고 있고 하루의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오래 숙성돼야 되고 또 오래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동안에 우리 태안은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건의 이행 이 부분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태안이 가장 앞서서 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RC 가중치 3천억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 내, 임기 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현재 태안군에서 풍력 말고 일반 태양광 사업만 하더라도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정도 되면서 최근에 준공된 데가 있거든요. 그동안 그 내용을 보면 각종 민원이나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번에 국방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분수님께서 말씀하신 21년과 22년에 걸쳐가지고 6회공02 개축 장비 관련해서 부분만 해소된다면 같이 이렇게 동의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국방부와 조건부 협의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확고한 각오로 국방부 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예, 여러분들 국방부 협의가 그렇게 고도로 우리가 이행 못할 그런 협의 또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21년도에 우리가 하면서 육군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연안으로부터 22km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제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예측 장비하고 한라인 만일에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라인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태안이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해 연말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이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8호기까지 폐쇄가 되면 11조 9천억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주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안에 현재까지 정부에서 해준 거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청와대에서 건의한 것, 또 이것저것에 노트를 통해서 계속 건의해 왔다는 것, 이런 부분에도 아직까지도 무언가 확고부동하게 대체 불가의 어떤 사안에 대한 답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도 51%가 23년도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계속 익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해상풍력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 점점되면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태안의 해상풍력이야말로 가장 미래 먹거리에서 확실한 것 아닐까. 그리고 나름대로 뭐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단 몇십 명이라도 우리가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영국의 경우에 제가 견학을 갔을 때 한 단지에 수백 명이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우리 것과 그렇게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단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집정과 단절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앞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해상 폭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그동안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쉬어다니면서 연구하고 의견 듣고 했던 그 부분이 이러한 3천억 원의 결실을 맺은 거 아닌가 저는 애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겸손함 잊지 않고 계속 정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